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해지나 싶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다시 확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다시 과열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요.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움직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정말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이 열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대출금리 정말 많이 내렸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때 높았던 시절의 거의 절반 수준인 2%대까지 떨어지면서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진 겁니다. 두 번째는 시중에 풀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무려 4,356조 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이 막대한 유동성이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당장 2026년만 돼도 수도권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확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나오니까요. 지금 안 사면 앞으로 더 못 산다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낮은 금리로 돈 빌리기는 쉽고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앞으로 집은 부족해질 거라는 불안감까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말 그대로 집값을 밀어올리는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시장에 이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한 종합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어떤 약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죠.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말하자면 사면초가 전략입니다. 일단 수요를 억제해서 열기를 식히고 투기성 자금의 돈줄을 꽉 쥐는 거죠. 여기에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그럼 이 처방전의 약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같은 주택 구매자나 소유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약효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투기 과열 지구의 확대입니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기존에는 강남 4구에만 한정됐던 규제가 이제 서울 전역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의 주요 지역까지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가장 먼저 돈 빌리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당장 주택담보대출, 즉 LTV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요. 만약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라면 구매 목적의 신규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의무도 생기고 대출 총액 자체에도 상한선이 생기는 겁니다. 대출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세금 부담도 확 늘어나는데요.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무거워지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1주택자라고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 단순히 2년 보유만으로는 안 되고 그 집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금융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이 사람이 대출금을 잘 갚을 수 있을까를 미리 테스트해보는 거죠. 근데 이 테스트의 기준, 즉 가상으로 올리는 금리를 기존의 2배인 3%까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줄어들겠죠? 주택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를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나오지만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엔 대출 한도가 고작 2억 원입니다. 사실상 웬만한 고가 아파트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정부가 또 칼을 빼든 부분이 바로 이런 가짜 거래입니다. 일부러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신고했다가 슬쩍 취소해서 마치 그 가격이 시세인 것처럼 부풀리는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으름장만 놓는 게 아닙니다. 이미 특별조사를 통해서 이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적발됐고요. 그중 8건은 범죄 혐의가 짙다고 봐서 아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되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바로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일정을 한번 보시죠. 오늘 10월 16일부터 새로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한도 축소, 그리고 강화된 스트레스 DSR이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20일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고 29일부터는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들의 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질 전망이고요. 정말 쉴 틈 없이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의 열병을 잡기 위해 정말 강력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환자는 워낙 복잡하고 예민하죠. 과연 이 강력한 약이 열을 내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명약이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